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은 뿌리에서 시작된다. 성인 자녀의 삶은 그 뿌리에서 뻗은 가지처럼 자라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단단할수록 가지는 제 하늘을 향해 길을 낸다. 그래서 우리는 붙잡기보다 받쳐주어야 한다. 밀어붙이기보다 기대설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그럴 때 자식의 길은 꺾이지 않고 더 멀리 뻗어나간다. 나이가 들수록 조언은 늘고 대화는 줄어든다. 선의를 담은 긴 말이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 때가 있다. 오늘은 말을 줄이고 의미를 남기자. 가볍게 던진 훈수가 아니라 천천히 머무는 한 문장을 남기자. 말은 마음의 거울이니 문장 하나에도 품격을 담아야 한다. 다정한 말이 곧 수양의 첫걸음이 된다. 왜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어려워질까? 돈이 끼어들면 사랑의 결이 흐려진다. 가치관의 차이는 대화의 박자를 흔들어 놓는다. 부모의 불안은 자녀의 자유를 잠식하기도 한다. 그 불안이 쌓이면 서로의 삶이 쉽게 얽힌다. 사랑이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 사랑은 멀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도움은 원칙 안에서만, 개입은 필요한 만큼만 하자. 작은 사욕을 좇으면 큰 공의가 무너진다. 원칙이 있어야 마음이 흐려지지 않는다. 그럴 때 사랑은 오래가고 가볍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해야 할까? 오늘은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보려 한다. 언제, 어떻게, 어떤 말로 마음을 건넬지 생활의 장면 속에서 차근히 풀어보겠다. 우리가 붙들 원리는 멀리 있지 않다. 덕은 집안의 예와 공경에서 시작된다. 일상의 언어가 곧 도덕의 실천이 된다. 부모의 본보기가 자녀의 길을 비춘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 줄의 언어를 바꾸자. 나는 내 생각하면 힘이 난다. 내 선택을 믿는다. 다정하지만 단단한 말이 관계를 세운다. 그 말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한마디를 기억하자. 한마디가 삶을 세우기도 허물기도 한다. 조급한 훈수를 내려놓고 원칙과 본보기로 받쳐주자. 그 한결같음이 신뢰가 되고 신뢰가 자녀의 용기를 일으킨다. 이제 그 길잡이 문장들을 차근히 펼쳐보겠다.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의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일은 결과를 따지기보다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말에서 시작된다. 실패했을 때, 흔들리고 있을 때, 부모가 가장 먼저 건넬 말은 이것이다. 괜찮다. 너는 지금까지도 잘 해왔잖니. 이번에도 잘 해결될 거야. 이 말 한 줄이 관계의 바닥을 단단히 깔아준다. 조건 없는 인정이야말로 사랑의 시작이다. 정약용은 사람을 다스릴 때는 덕으로 시작하라고 했다. 덕이란 다정한 눈빛 하나, 따뜻한 말 한 줄에서 시작된다.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다시 일어나게 하려면 존재를 먼저 붙잡아 주어야 한다.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결과를 기준 삼아 마음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기엔 내가 뭘 했니?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은 위로가 아니라 책임을 더 씌운다. 자식은 위로가 필요할 때 조언보다 온기를 먼저 찾는다. 당장 실수를 바로잡기보다 내가 여전히 너의 편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결과는 덤이다. 너는 오늘 충분히 애썼다. 이 짧은 말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붙잡는다. 정약용은 사람을 이끌려면 그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음을 얻는다는 건 말의 방향이 다르다는 뜻이다. 위에서 누르지 않고 옆에서 걸어가는 자세다. 취업에 실패했든 사랑에 상처를 입었든 그 아이는 지금 충분히 힘겨울 것이다. 그럴 때 가장 힘이 되는 건 결과 대신 존재를 말해주는 일이다. 지금은 쉬어도 된다. 밥 먹고 걷자. 말은 내가 준비되면 하자. 이런 말은 재촉이 아니라 기다림을 건넨다. 자식의 감정이 먼저 풀려야 그 다음에 이성이 따라온다.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야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다. 정약용은 무너진 이에게 책망보다 먼저 손을 내밀라 했다. 아무리 옳은 말도 그 시기가 아니면 독이 된다. 그가 강조한 건 말의 내용보다 타이밍과 마음이었다. 우리는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말로 다시 살아나게 할 수도 있다. 지금 자녀에게 필요한 건 고쳐주려는 말이 아니라 안아주는 말이다. 필요하면 불러라. 나는 늘 여기 있다. 이 말 한 줄로 관계는 다시 시작된다. 우리는 본능처럼 내 말부터 꺼낸다. 나 때는 말이지. 그건 대충 알지. 그 순간 자녀는 마음의 문을 닫는다. 왜일까? 문제는 조언이 아니라 순서다. 순서가 어긋나면 옳은 말도 부담이 된다. 정약용은 말은 혀에서 나오지만 마음에서 움직인다라고 했다. 무게 있는 말은 먼저 듣는 데서 시작된다. 자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중간에 끼어들면 그 말은 다시 못 나온다. 부모는 조언했다고 느끼지만 자녀는 판단받았다고 느낀다. 누가 내 얘기를 끊고 그러니까로 시작하면 그 다음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녀도 마찬가지다. 내 말부터 듣겠다는 한마디가 먼저다. 경청이 먼저면 부모의 말에 무게가 생긴다. 타이밍이 맞으면 짧은 말도 오래 남는다. 정약용은 편지에 적었다. 먼저 뜻을 묻고 거듭 듣고 그 다음에 한마디만 건네라. 자녀가 말한다. 가게를 해볼까? 회사를 그만둘까? 가슴이 철렁해도 서둘러 말하지 말자. 그래, 내 생각을 먼저 듣자. 그리고 잠시 기다린다. 자녀가 다 말한 뒤 한 줄만 보태자. 내가 살아보니 시작은 작게가 좋더라. 또는 확신이 덜해도 한번 경험해보자. 긴 설명은 필요 없다. 믿고 들어주는 한 사람, 등을 두드리는 한 문장면 충분하다. 마무리는 이렇게, 이번 결정은 내 선택을 따르겠다. 정약용은 아이를 돕되 끌고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스스로 판단해야 그 선택이 힘이 된다. 기억하자. 부모가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먼저 듣고 짧게 요약하고 한 줄 조언, 끝으로 믿음을 남겨라. 이 네 가지가 자녀에게 가장 깊이 남는 부모의 언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미묘한 것은 돈이다.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돈이 오가면 감정도 따라 움직인다. 도와주고 싶지 않은 부모는 없다. 하지만 도와준 방식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는 많다. 어릴 땐 그저 용돈이었지만 성인이 된 자녀에겐 그 돈이 말 없는 조건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때때로 사랑의 온도를 흐리게 만든다. 정약용은 사욕을 좇으면 큰 공의가 무너진다라고 말했다. 작은 정이 큰 뜻을 해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도와주는 것보다 어떤 조건 안에서만 돕겠다는 태도가 오히려 자녀의 자립심을 키운다. 한 번은 아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생활비가 부족하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한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럴 땐 세 가지 기준을 먼저 떠올려 보자. 첫째, 기한은 정했는가? 딱 한 달 혹은 석 달까지만 돕겠다고 말하자. 둘째, 목적이 분명한가? 무엇을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쓰게 하자. 셋째, 책임이 함께 나뉘는가? 자녀도 일정 금액을 부담하는 구조가 있는가? 정약용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재물로 맺어진 정은 얕고 덕으로 맺은 인연만이 오래 간다라고 썼다. 도움이 정으로 남으려면 그 안엔 질서와 책임이 함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나이 들어가는 부모에게 돈은 자녀를 위한 비상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다. 정약용은 자기를 돌볼 줄 아는 것, 그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자녀와의 관계도 함께 흔들린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도 좋다. 나는 너를 도울 준비는 되어 있다. 하지만 내 삶도 지켜야 하니 지원은 원칙 안에서만 가능하다. 노후의 삶은 길어졌다. 60에 은퇴해도 앞으로 30에서 40년 이상 살아야 하는 시대다. 그런 시대에 부모의 돈이 언제든 열려 있다고 믿게 하면 자녀는 경제적 독립보다 의존하는 법부터 배우게 된다. 그래서 성인 자녀와 은퇴한 부모 사이의 돈 문제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풀 수 없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다뤄야 한다. 돈은 때로 가족의 마음까지 움직인다. 그러니 흐르되 넘치지 않게 도움이 돼. 내 상황에서 무리는 말라. 관계도 돈도 건강하게 흐르도록 부모가 먼저 원칙을 세워야 한다.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시간은 어느새 자녀가 성인이 되며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부모가 전부가 아닌 동행자로 자리 바꿈을 해야 할 때다. 부모가 모든 걸 대신하려 하면 자녀는 선택의 무게를 배우지 못한다. 그리고 책임에서 도망치는 습관이 남는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어른이 되면 스스로 주재할 줄 알아야 한다. 의지하는 삶은 끝이 없다. 이제 부모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내 편이지만 내 책임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이 한 문장이 성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보자. 자녀가 대출을 부탁한다. 보증만 서달라고 한다. 한 번만, 이번만이라고 말한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하자. 대출과 보증은 하지 않는다. 대신 예산표를 함께 보고 계획을 점검하자. 부모는 자금이 아니라 도구와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다. 자녀가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다. 내가 돈을 대신 대줄 수는 없지만 사업 계획서를 같이 점검해 보자. 예상 비용과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한 장으로 정리해 와보렴. 이런 접근은 차가운 게 아니라 책임을 키워주는 따뜻한 엄격함이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자신의 허물은 스스로 고쳐야 한다고 썼다. 부모가 대신 고쳐줄 수는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수양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해줄게. 이런 말은 위로가 아니라 무력감을 키우는 말이 된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자. 실패는 끝이 아니다. 지금 다시 해보면 된다. 내가 대신해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보자. 자녀는 알고 있다. 부모가 여전히 자기 편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함께하되 대신하지 않는 말을 남겨야 한다. 책임이 있어야 성장이 생긴다. 독립이 있어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 정약용은 아이를 너무 끌어안지 말고 때로는 놓아주어야 비로소 커간다라고 했다. 놓는다는 건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다. 바라보되 간섭하지 않고 지지하되 대신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성인 자녀와 부모가 나란히 설 수 있는 거리다. 실패했을 때 부모는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까? 괜찮다는 위로보다 먼저 해야 할 말이 있다. 그건 바로 배운 게 뭐였는지 묻는 말이다. 정약용은 허물은 뉘우침으로 약이 된다고 했다. 허물을 알면서 고치지 않는 것이 더 큰 허물이다.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거나 도전한 일이 실패로 끝났을 때 우리는 본능처럼 이렇게 말하곤 한다. 애초에 내가 말렸잖니.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이런 말은 자녀의 가슴에 후회보다 더 깊은 좌절을 남긴다. 정말 필요한 건 평가가 아니라 질문이다. 무엇을 배웠는지,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해볼 건지를 묻는 것이다. 이런 말로 시작해보자. 이번 일에서 배운 점 3가지만 생각해보자. 하나만 정해도 괜찮다. 뭐라도 떠오르면 그걸로 충분하다. 자녀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라도 입을 열면 그때 더 묻지 말고 받아 적어주자. 기록은 생각을 붙잡아준다. 다음엔 이렇게 말해보자.
이번 일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다시 해볼 일이 있다면 하나만 골라보자. 언제쯤 해볼지 기한은 내가 정해봐. 이렇게 정리하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이 된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실패는 누구나 겪는 일이며 기록하고 되돌아보면 그것이 경력이 된다고 말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우는 힘은 복기와 반복에서 나온다고 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실패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많지 않다. 하지만 함께 그 시간을 되짚어보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아이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책상 위에 조용히 메모지를 하나 꺼내놓고 자녀에게 천천히 물어보자. 이번 일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이 가장 아쉬웠는지, 그리고 다음엔 어떤 걸 조금 바꿔볼 수 있을지. 세 가지를 꼭 말로 하지 않아도 좋다. 마음에 떠오르면 그때 그 말 한 줄만 적어보라고 한다. 그 메모장을 일주일 뒤에 한번 다시 꺼내보자고 제안하자. 자녀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습관을 배우고 부모는 말로 혼내지 않아도 아이의 생각을 바꾸는 길을 마련하게 된다. 실패는 누구나 한다. 그러나 어떻게 되짚어 보느냐에 따라 그 실패는 교훈이 되기도 상처로 남기도 한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다. 실패했으면 그걸 써라. 글로 쓰면 마음이 가라앉고 생각이 명료해진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할 지점을 알려주는 작은 표지판일 뿐이다. 어느 날 자녀가 이렇게 말한다. 엄마, 이번 달 카드값 좀 대신 내줘. 아빠, 전세대출 보증인만 좀 서주면 돼. 요즘 애가 어린이집 적응을 못해 며칠만 봐줄 수 있어? 그 말 안에는 진심 어린 부탁도 있지만 조금은 책임을 미루는 마음도 함께 섞여 있다. 우리는 흔들린다. 도와줘야 하나, 아니면 이번 말은 거절해야 하나.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가까운 사이에도 예와 경계가 있어야 한다. 그게 무너지면 서로가 다치게 된다. 부모는 자녀의 편이다. 그러나 편이라고 해서 늘 대신해줘야 하는 건 아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내 편이야. 하지만 내 몫은 내가 해야 해. 이 말은 거절이 아니다. 사랑과 책임을 나누자는 선언이다. 요즘 자녀들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어려움이 생기면 부모가 개입해 주길 바란다. 그때 기준을 정해주는 게 진짜 어른이 된 부모의 역할이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편지에 썼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애 맡기는 거 이번 한 번만이야. 보증은 서달라는 것뿐이야. 돈을 빌려달라는 건 아니잖아. 이런 말들 앞에서 우리는 더 흔들린다. 하지만 마음은 이렇게 세워야 한다. 지지하되 기대게 하지 않는다. 돕되 대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보자. 보증은 해줄 수 없어. 대신 다른 대안을 함께 찾아보자. 이렇게 말하면 처음엔 서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녀는 그 경계 안에서 스스로 서는 법을 익히게 된다. 정약용은 스스로 주제하지 못하면 늘 남에게 휘둘리게 된다라고 했다. 부모는 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지 대신 살아주는 사람은 아니다. 손은 잡되 끌고 가지 않는다. 함께 걷되 삶까지 대신하지 않는다. 그 거리를 지킬 때 부모와 자녀는 동등한 어른으로 나란히 설 수 있다. 언젠가부터 자녀와의 대화가 짧아졌다. 잘 지내? 응. 밥은 먹었어. 같은 집에 살아도 가끔은 다른 별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아이들이 어릴 땐 하루에도 12번은 눈을 마주쳤다. 그런데 지금은 메시지 하나에 답장만 와도 다행이라고 느낀다. 관계가 멀어진 걸까? 아니다. 말이 줄어든 것뿐이다. 정약용은 말은 마음의 소리요. 수양의 시작이다라고 했다.
마음이 다쳐서가 아니라 표현하는 법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면 된다. 단 10초의 말이면 충분하다.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니 고맙다. 내가 내 자식이라서 참 행복하다. 이 짧은 말이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붙잡아준다. 자녀에게도, 그리고 당신 자신의 마음에도. 우리는 너무 많은 말로 관계를 망치고 너무 적은 말로 사랑을 전하지 못한다. 매일 아침 한 줄로 시작해보자. 오늘도 내가 소중하다. 전화 통화 끝에는 이렇게 말해보자. 내 선택을 믿는다. 언제든 힘들면 얘기해. 가끔은 주말에 짧은 메시지를 남겨도 좋다. 세 문장이면 충분하다. 이번 주도 수고 많았다. 내가 자랑스럽다. 나는 언제나 내 편이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다. 세상의 뜻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먼저 집안을 평온하게 다스려야 한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위대한 사상보다 짧고 다정한 한마디에서 먼저 시작된다. 누구에게나 지친 날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살아갈 힘이 돌아올 때가 있다. 그러니 오늘은 비교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그저 말해보자. 고맙다. 수고했다. 널 믿는다. 정약용은 덕이 있는 자는 말이 짧고 따뜻하다라고 했다. 그 말이 자녀의 하루를 바꾸고 관계의 거리를 좁힌다. 마음이 닿는데 오래 걸릴 필요는 없다. 10초면 된다. 그 한마디가 매일 쌓이면 그게 가정의 덕이 된다. 말은 씨앗이다. 보이지 않아도 한 번 뿌려지면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한다. 어떤 말은 금세 싹을 틔우고 어떤 말은 오래도록 조용히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말은 자녀의 선택이 되고 자녀의 말투가 되고 자녀의 인생을 이끄는 등불이 된다. 정약용은 좋은 말은 귀에 달고 나쁜 말은 입에서 멀리하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건 말의 화려함이 아니었다. 길고 복잡한 설명도 아니었다. 진심이 담긴 한 줄, 그 말의 무게와 온기를 강조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기억한다. 다 큰 어른이 되어도 어릴 적 들었던 말이 평생을 따라다닌다. 넌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런 말은 마음에 상처처럼 박혀 남는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내 자식이라 행복하다. 이런 말은 그 사람을 지탱하는 뿌리가 된다. 말은 금세 잊히는 듯하지만 그 말이 만든 감정은 오래 남는다. 그리고 결국 그 감정은 관계를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꾼다. 정약용은 덕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그 뿌리는 땅 속에서 자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말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조용해 보여도 그 말은 어느 날 자녀의 마음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 줄씩 바꿔보자. 무조건 참으라는 말 대신 넌 잘 견뎌왔다. 쉽지 않았을 텐데 애썼다. 성공하라는 말 대신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된다. 더 많이 하라는 말 대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말은 씨앗이다. 짧게 심고 따뜻하게 바라보고 가끔 미소로 물을 주자. 오늘은 반응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말이 아이를 일으켜 세운다. 그 말이 자녀의 마음 속에서 믿음이 되고 사랑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된다. 부모의 말은 자녀의 마음에 남는다. 그리고 그 말로 자식이 자란다. 이제는 훈계보다 믿음을, 지적보다 존중을, 명령보다 격려를 남겨주자. 말은 짧을수록 깊다. 당신의 오늘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자녀의 삶을 바꾼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씨앗처럼 심어져
어느 날 믿음과 용기로 자라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살며시 건네보시겠어요? 당신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에게 앞길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지혜로운 말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